서울의 장마는 서늘하고 잔인하게 내리꽂히는 칼날과 같았으며 서하윤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27살이었지만 이미 세상의 가장 차가운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명문서 액슈 가문의 전설적인 전략가였던 그녀의 지위는 한순간에 배신과 오해의 먹구름 아래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에는 신처럼 떠받들더니 필요 없어지자 쓰레기처럼 버려내는 잔혹함은 그녀의 심장을 얼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서하윤은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는 불쾌한 감각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서 가문의 대저택 앞에서 하염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만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모든 재산과 존재를 부정한 가문의 마지막 선고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가문에게 마지막 한 조각의 연민이나 회한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것은 오직 숫자의 논리와 분석적인 사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현실은 그녀의 계산을 비웃듯 그녀를 길거리로 내몰았고 도대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전략 대신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 같은 분석 천재도 이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가? 빗물에 젖은 채 희미하게 번지는 가로등 불빛은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그때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서하윤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가 완전히 가문의 보호막 밖으로 추방되었음을 알리는 명백하고 잔인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떼었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이 이토록 무력한 상황에 처했다는 자각이었으며 그녀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짓밟힌 꽃집처럼 초라하게 구겨졌습니다. 그녀가 빗속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멍하니 앉아있을 때 길모퉁이에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나타나 서하윤의 바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 차량은 평범한 고급차가 아닌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는 특수 제작된 듯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차창이 스르륵 내려가고 안에 앉아있는 남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빗물에 젖은 서하윤을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분석적이고 무심했으며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하윤 씨,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빗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서하윤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늦은 밤, 이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찾아온 이 낯선 인물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차창 안에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운전석 뒤에 앉아있는 그 남자는 짙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으며 젖은 머리카락조차 흐트러지지 않은 듯한 냉철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잘생겼으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고 특히 그의 눈빛은 맹렬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서하윤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단순한 운전사나 비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시죠? 서하윤은 목이 잠겨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지만 오랜 기간 권력의 최전선에서 일했던 경험 덕분에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하나의 위기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왜 나를 찾아왔는가? 가문의 새로운 위협인가? 아니면 뜻밖의 구원자인가? 남자는 얇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강태호라고 합니다. 대한그룹의 현 회장이죠. 그 이름이 언급되자
서하윤의 눈빛에 미세한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대한그룹,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재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신흥 강자였습니다. 특히 그들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은 서 가문을 포함한 기성 재벌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서하윤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눈치채고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하윤 씨가 처한 상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문의 배신, 모든 직함의 박탈, 그리고 현재의 무일푼 상태까지도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없었으며 마치 기업 재무제표를 읽는 듯한 건조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불행을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서하윤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똑바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바닥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특히 강태호와 같은 인물이 이 밤에 자신을 찾아온 데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르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무릎 꿇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강태호는 차 안에서 은색 서류철 하나를 꺼내 서하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일하십시오. 서 가문에게 버려진 당신의 능력을 저는 높이 삽니다. 당신의 전략적인 사고방식은 대한그룹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입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파격적이어서 서하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은요? 서하윤은 곧 정신을 차리고 핵심을 물었습니다. 강태호와 같은 인물이 단순한 재능 때문에 자신을 고용할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위험하고 복잡한 거래가 얽혀 있을 것이라 확신했으며 그 위험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복수의 기회를 동시에 엿보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전략가는 이미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다시 한번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제가 제시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은 제가 아닌 대한그룹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는 서류철의 가장 윗장을 가리켰습니다. 연봉은 업계 최고 수준을 보장하며 거처와 편의시설은 대예한이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서하윤은 빗물에 젖은 손으로 서류철을 받아 들었습니다. 서류에는 그녀의 능력을 평가하는 몇몇 분석 보고서와 함께 파격적인 대우를 명시한 고용계약서 초안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빠른 속도로 계약 내용을 훑어보았고 모든 조건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이 상황이 너무나 수상하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일까? 단순히 나의 능력이 탐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인가? 서하윤은 가문의 배신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지만 눈앞의 이 기회가 그녀에게 유일한 생존 통로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길거리의 차가운 빗물 속에서 죽어가는 것보다는 호화로운 감옥이라도 살아남는 것이 그녀의 다음 수를 둘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강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서하윤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몸을 일으키고 차창을 통해 강태호와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든 저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닌 전략가로서 일할 것입니다. 저는 명령이 아닌 전략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걸고 선언했습니다. 강태호는 그녀의 당당함에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서하윤 씨의 가치를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더 이상 젖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차 문을 열라는 신호를 보냈고 서하윤은 망설임 없이 리무진의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바깥의 빗소리가 차단되었고 실내의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그녀의 젖은 몸을 감쌌습니다. 서하윤은 자신이 지금 막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을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강태호의 존재는 위압적이었으며 알 수 없는 의도를 가진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가문에 버려진 딸이 아닌 대한그룹 회장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복수의 서막일 수도 있음을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강태호의 리무진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한적하고도 위압적인 별장에 서하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곳은 서하윤이 이전에 알던 화려하고 전통적인 서가문의 대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는데 극도로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은 강태호의 냉철하고 실용적인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비로소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윤에게 주어진 방은 별장 전체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었으며 최고급 가구와 최첨단 보안시설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호화로움이 일종의 정교하게 꾸며진 감시 시스템일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녀는 낯선 곳에서 잠을 청하는 대신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강태호라는 인물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치는 단순한 친절이 아닌 그녀를 묶어두기 위한 황금 사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호는 서하윤에게 고문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이전의 초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이 계약서에는 서하윤의 역할이 대한그룹의 비공식 전략 분석관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특히 그녀의 전문 분야인 것이 경제 예측과 경쟁사 약점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으나 동시에 그녀의 모든 행동과 사생활을 대한그룹의 보안 규정 아래 두겠다는 조항 또한 명확했습니다. 세호 씨, 이 계약은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당신의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강태호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서하윤은 그가 과거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 미묘하게 날카로워지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의 능력뿐 아니라 그녀의 가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 과거가 대한그룹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윤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이 남자의 속셈을 빨리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서하윤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논리적인 교환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가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하윤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익이요. 서 가문은 이 나라 재계를 수십 년간 지배해온 기득권 세력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내부 구조, 강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저는 대한을 이끌고 그 낡은 체제를 부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작업에 필요한 최고의 청사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솔직했고 그 솔직함은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서하윤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강태호의 의도와 대한그룹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에 대한 본능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재 서 가문에 대한 미련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타고난 지능과 그것을 증명하려는 강렬한 욕구뿐이었으며 강태호는 그녀에게 그 무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하윤은 단호하게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계약이 단순히 직장 고용이 아닌
강태호의 거대한 계획에 발을 담그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전투를 시작하는 전략가의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길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서하윤의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태호는 그녀에게 대한그룹의 모든 기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그룹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대한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주된 임무는 대한이 공격적으로 인수하려는 경쟁사들의 구조적 취약점과 숨겨진 부채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서하윤은 강태호의 비전과 전략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다에이아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기득권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철저히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공격성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녀의 전략가적 본능이 이 도전적인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샘 작업을 하던 서하윤은 대해안의 공격 대상 목록에 익숙한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서 가문과 오랫동안 사업적, 사적인 친분을 유지해온 9세대 재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패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고 강태호의 복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에는 미묘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한편 강태호는 서하윤의 모든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윤에게 최고급 대우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혹시라도 서 가문 쪽으로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지시 아래 모든 통신과 문서 전송은 대한의 보안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는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을 신뢰하면서도 그녀의 충성심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강태호의 집무실은 최상층의 위치에 있었고 거기서 그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계획을 숙고했습니다. 그는 서하윤이라는 카드를 손에 넣은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렬한 눈빛과 비범한 능력이 가져올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해서도 경계했습니다. 서하윤, 그녀는 내게 최고의 무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칼날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태윤의 복수심은 단순한 재산 탈환이 아닌 과거에 자신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모욕과 굴욕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서 가문은 강 회장의 아버지 회사를 파렴치하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강태호 가족의 명예를 짓밟았고 이 모든 과거는 강태호의 내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그는 서하윤의 재능을 이용하여 그 상처를 그대로 돌려줄 계획이었습니다. 하윤은 대한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인 중견기업 HNS 그룹의 재무 구조를 분석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방대한 데이터를 검토했고 곧 HNS가 겉으로는 건전해 보였으나 실제로는 숨겨진 부실 자산과 경영진의 불투명한 거래로 인해 심각한 내부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마치 엑스레이 촬영처럼 HNS의 약점을 명료하게 드러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강태회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장의 요약본으로 수백 페이지의 데이터를 압축했고 HNS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수하는 것을 넘어 HNS의 내부 구조를 이용해 공개 시장에서 그들의 주가를 폭락시킬 수 있는 정교하고 윤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적은 방법이었습니다. 강태호는 하윤의 보고서를 묵묵히 읽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덮고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합니다, 서씨. 당신의 분석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의 칭찬은 진심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대한그룹 본사로 출근하게 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회장 직속 특수 프로젝트 팀의 책임자로 활동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당신의 무대를 보여주십시오. 하윤은 드디어 공식적인 위치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내심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쫓겨났던 과거를 잊고 오직 이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강태호의 목적이 복수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그것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대안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하윤의 천재적인 전략은 그의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구원자가 아닌 복수를 위해 그녀를 고용한 냉정한 지배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가 자신의 복수의 중심에 서게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하윤이 대한그룹 본사에 처음 출근한 날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강태호 회장 직속의 전략 분석관이라는 파격적인 직책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대한 내부의 기존 임원진들에게는 전례 없는 일이자 명백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서 가문에서 벌여졌던 과거가 재계에 이미 퍼져 있었기에 그녀에 대한 시선은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강태호의 집무실, 바로 아래층 최고 보안 구역 내에 위치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중요성과 동시에 강 회장의 그림자 아래에 있음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서하윤은 주변의 싸늘한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 차분함과 전문가적 태도로 첫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대안의 데이터와 목표에만 집중했으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외부의 잡음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대한그룹의 주력 사업은 HNS 그룹 인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서하윤은 HNS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히 HNS의 부실 재정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주력 사업인 첨단 소재 분야의 미래 가치를 하락시키고 주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고도로 심리적인 공작까지 포함했습니다. 하윤은 대안 내부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냉철하고 논리적인 분석으로 기존 임원진들을 압도했습니다. 한 고위 임원이 HNS 인수에 대해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때 하윤은 단 몇 분 만에 그의 주장이 근거하는 과거 시장 데이터의 오류와 현재 적용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예리함과 통찰력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태호는 회의 내내 묵묵히 서하윤의 발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일절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하윤이 임원진들을 설득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하윤의 지능적인 복수심이 대안의 추진력으로 완벽하게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미소를 숨겼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서하윤은 대안이 공격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록을 분석하면서 점차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HNS를 포함한 몇몇 기업들은 서 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체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부실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직관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업적 효율성을 위한 인수합병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대안의 경쟁사 분석 자료에서 서 가문의 핵심 계열사인 SEO 파이낸스에 대한 은밀한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강태호가 직접적으로 SEO 파이낸스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파일의 내용과 분석의 깊이는 이 회사가 대안의 최종 목표 중 하나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속에 차가운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하윤은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강태호의 일정을 몰래 검토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복잡한 자금 운용과 관련된 몇몇 법률 자문 회의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략가적 육감은 이 모든 비밀 회의들에서 가문과 관련된 과거의 복잡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혹은 새로운 형태의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강태호가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그가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이 복수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윤은 자신이 그 복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양면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문을 향한 분노가 강태호의 행보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강렬한 도덕적 나침반이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단순히 복수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너의 지능은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서하윤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강태호의 거대한 권력과 냉혹한 의지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태호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회장실에 보고서를 들고 들어갔고 임무에 대한 대화가 끝날 무렵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대안의 인수 대상 목록에서 제가 과거에 속했던 가문과 관련된 기업들이 유난히 많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업적 판단의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태호는 하윤의 질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서 씨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여전하군요. 예, 인정합니다. 저에게는 사업적인 이익 외에도 과거의 빚을 청산하려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안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구시대의 잔재들이며 청산되어야 마땅한 대상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청산이요. 하윤은 그 단어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사업적 청산이 아닌 파괴를 의미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공하는 전략이 당신의 복수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과 윤리적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 강태호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문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양심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강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서울의 광활한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 씨, 당신의 가족은 과거의 저의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모욕과 파괴를 안겼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은 부패와 불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사업적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이지만 동시에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그의 설명은 교묘하게 합리화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하윤은 그 증오가 자신의 가문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았기에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돕고 있는 이 복수가 일정 부분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가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직 대한그룹의 이익과 합법적인 틀 안에서만 움직일 것입니다. 만약 회장님의 계획이 그 경계를 넘어선다면 저는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복수에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서 씨의 윤리적 기준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 바로 저의 사업적 성공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의 제스처는 친밀했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하윤은 이 남자가 자신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복잡한 싸움에서
자신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미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강태호의 게임에 깊숙이 발을 들였습니다. 애한그룹의 HNS 그룹 인수작전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HNS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었던 거대 투자펀드 반티지 캐피털이 대안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시장에 대량으로 살포했습니다. 루머의 내용은 대한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고, 이는 순식간에 대안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대안 내부에서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이 확산되었고, 강태호를 제외한 모든 임원진들이 당황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들은 부안테지 캐피털의 배후와 루머의 출처를 파악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실질적인 시장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들은 서하윤이 HNS의 약점을 분석했던 것처럼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태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불안한 얼굴로 강 회장의 지시를 기다렸지만 그는 침묵하며 서하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씨,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4시간 안에 시장을 진정시키고 부엔테이지 캐피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십시오. 서하윤은 갑작스러운 강 회장의 지명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위기가 단순히 HNS의 방역이 아닌 9세대 재벌들이 대한의 성장에 대해 느끼는 뿌리 깊은 적개심이 표출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현재 상황의 본질과 부안테지 캐피털의 의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안테지 캐피털은 대한의 재무 건전성이 아닌 신뢰 자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주가를 영구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이 HNS를 인수할 수 없도록 자금 조달 능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서하윤은 정확한 진단과 함께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임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녀는 이어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고, 이는 부안테지 캐피털의 재무 구조와 최근의 투자 패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부안테지는 주식시장에 루머를 퍼뜨리는 동시에 대안의 자회사 중 하나인 대안테크의 공매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대안테크의 주가 폭락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서하윤이 제시한 방역 전략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한그룹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대안테크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부안테지 캐피털이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공격하는 단기 공매도 역이용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부안테지가 공격에 집중하느라 간과하고 있는 그들의 또 다른 포트폴리오 기업인 갤럭시 리조트를 공격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갤럭시 리조트는 현재 미개발 토지에 대한 대규모 부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테크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이 갤럭시와의 리조트의 부채 문제를 공개 시장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부안테지는 대한테크에서의 손실을 감수하고 갤럭시와의 리조트의 붕괴까지 막을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임원들은 그녀의 치밀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임원들은 서하윤의 전략이 너무 위험하고 복잡하다고 주저했지만 강태호는 그녀의 논리에 완전히 설득된 듯 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지배하는 침묵을 깨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서 씨의 전략대로 진행합니다. 자금 부서와 법무팀은 서 씨의 지시에 따라 24시간 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십시오.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입니다. 강태호의 결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서하윤은 즉시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밤샘 작업을 통해 GLX와의 리조트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고
대하안의 홍보팀을 동원해 루머에 대한 공식 반박 대신 대하안의 재정 건전성을 입증하는 증거와 함께 GLXY 리조트의 숨겨진 위험 요소를 재계 유력 매체에 흘렸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반박이 아닌 공격의 주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4시간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서하윤의 전략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GLXY 리조트의 부실 문제가 공개되면서 브안테이지 캐피털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폭락했고, 이로 인해 브안테이지는 대한테크의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브안테이지 캐피털은 대한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의 주가는 루머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태호와 서하윤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하윤은 대한 내부에서 더 이상 낙하산 인사나 버려진 가문의 딸이 아닌 그룹의 생존을 책임지는 핵심 전략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의 그녀를 향한 시선은 경계심에서 경외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위기를 넘긴 후 강태호는 조용히 서하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특별 제작된 만년필을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대 이상입니다, 서씨. 당신의 분석은 정확했고 당신의 결단력은 임원들의 우유부단을 압도했습니다. 대한은 당신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칭찬은 드물었고 그래서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서하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강태호의 칭찬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남자의 복수 계획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었고 이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강태호는 이 성공을 통해 서하윤의 잠재력과 충성심을 마지막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녀가 서 가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대안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태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복수의 최종 목표인 서 가문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단계에 사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증명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과거를 철저히 파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서하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HNS 인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더 크고 복잡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둠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고 서하윤은 다음 목표가 자신의 가문과 관련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강태호의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그녀의 과거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대한그룹의 HNS 그룹 인수 성공은 강태호와 서하윤의 입지를 제게 확고히 다져주었습니다. 강태호의 냉철한 추진력과 서하윤의 천재적인 전략이 결합되자 그 누구도 대한의 다음 행보를 감히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을 듯했습니다. 서하윤은 매일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일했지만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는 이 상황에서 미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은 강태호의 지시로 대한그룹이 주최하는 비공개 자선 행사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상류층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사교 모임이었고 강태호는 하윤에게 대한의 핵심 전략가로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도록 주문했습니다. 하윤은 오랜만에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강 회장의 파트너로서 사람들의 시선 속에 들어섰습니다. 행사장은 호화로웠지만 하윤의 시선은 익숙한 얼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홀 한쪽 구석에서 그녀는 가문의 주요 인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서경창과 오빠 서동우가 그들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여유가 넘쳤지만 지금 그들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낯선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하윤은 숨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대안의 공격적인 행보로 인해 사업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음을 제게 소문으로 알고 있었지만 직접 목격한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서경찬은 마치 지난 몇 년 동안 늙어버린 듯 초췌했고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하윤은 그들 곁을 지나가려 했지만 서동우가 먼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서동우는 한때 그녀를 가장 잔혹하게 비난하고 집에서 내쫓았던 장본인이었지만 지금은 과거의 멸시 대신 희미한 기대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강태호 회장의 옆에 당당히 서 있는 서하윤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아, 너 정말 하윤이 맞니? 서동우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떨리는 음성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강 회장님과 함께 있다니 어떻게 된 일이니? 그의 질문은 경멸 대신 구걸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으며 이는 하윤에게 깊은 위화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권력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서하윤은 감정을 숨기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동우 씨, 저는 대한그룹의 전략 분석관입니다. 공식적인 업무로 이 자리에 온 것이니 개인적인 이야기는 삼가 주십시오. 그녀는 오빠 대신 서동우 씨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이는 그들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냉정한 태도는 서동우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서경찬이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때 냉철하고 오만했던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강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딸에게 접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윤아, 이 아비의 얼굴도 잊었느냐? 그래, 네가 지금 강 회장님의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가문 일은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서경찬은 절박하게 하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하윤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초췌한 얼굴에서 과거 자신을 냉혹하게 추방하던 잔인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에게 닥쳤던 불행 앞에서 단 한 번의 연민도 보이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와서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은 이중적이고 역겨웠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서하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미 서 가문에게 버려진 사람입니다. 제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오직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대한그룹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가문의 일은 아버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습니다. 강태호는 이 모든 대화를 옆에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하윤이 자신의 과거 가문 구성원들을 대하는 냉정한 태도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분노와 원망이 복수를 완성하는데 완벽한 촉매제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 계획이 절반 이상 성공했음을 느꼈습니다. 서경찬은 강태호에게 고개를 숙이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제 딸이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하윤이는 능력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저희 서 가문이 그 능력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강태호에게 아부하며 서하윤을 통해 대안의 공격을 멈추려 시도했습니다. 강태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경찬 씨, 서하윤 씨의 능력은 이미 대한그룹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능력을 사업적 판단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에 얽매여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서하윤 씨는 당신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대한의 핵심 자산입니다. 강태호의 단호한 선언은 서 가문 사람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게 했습니다. 서하윤은 그 자리를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았지만 슬픔보다는 냉철한 통찰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자신들이 한 행동의 결과를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태호의 복수가 어느 정도 정당하다는 차가운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정의의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은 그녀를 괴롭히던 과거의 앙금을 해소해 주었지만 동시에 강태호의 냉혹함과 복수심의 끝이 어디일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구심은 그녀의 행동에 새로운 전략적 경계심을 더했습니다. 대한그룹의 다음 목표는 제이테크라는 중견 IT 기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보였지만 서하윤의 분석 결과 제이테크는 서 가문의 비밀 자금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서 가문이 몰래 빼돌린 자산을 은닉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강태호의 복수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서 가문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려는 계획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서하윤은 제이텍 인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강태호의 개인 집무실에 남아 기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강태호는 종종 그녀가 늦게까지 일할 때 그녀를 위해 직접 커피를 타주거나 간단한 저녁 식사를 제공하며 사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하윤에게 강태호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닌 인간적인 면모도 가진 복잡한 인물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도 하윤은 제이테크의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태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집무실의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서하윤의 직감은 이 금고 안에 대안의 비밀이나 강태호의 개인적인 과거가 담겨 있을 것이라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호기심과 전략가적 본능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강태호가 알려주었던 비상 접근 코드를 이용해 금고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와 함께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강태호와 그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다정한 모습의 세 사람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와 간단한 문구는 서하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서툰 글씨로 1998년 강동제철 폐업 직전의 마지막 가족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서가문, 너희들의 만행을 잊지 않겠다는 날카로운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강동제철이라는 이름은 서하윤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서 가문이 수십 년 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파산시키고 인수했던 강소기업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윤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동제철. 그 회사의 주인이었던 강씨 가족은 서 가문에게 모든 것을 잃고 몰락한 후 재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앞에 앉아있는 대한그룹의 회장 강태호는 바로 그 강동제철 사장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서하윤은 자신이 지금까지 누구의 복수를 돕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를 빗속에서 구해주고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으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준 이 낯선 남자가 사실은 그녀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피를 나눈 원수였습니다. 강태호의 모든 친절과 파격적인 대우는 복수의 완벽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서하윤은 사진과 서류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금고를 닫았지만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략적인 마음은 이 상황을 즉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는 그녀의 능력을 이용해 서 가문의 약점을 파악했고
그녀가 제공한 정보와 전략을 통해 서 가문과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씩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가문을 향한 복수가 아닌 강태호의 철저한 복수극의 핵심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강태호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하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군요, 서씨. 제이테크 분석이 생각보다 복잡한가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제 서하윤에게는 그 친절함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회장님, 제이테크는 생각했던 것보다 서 가문의 자금 세탁 경로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격은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윤은 애써 분석 내용을 언급하며 그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강태호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그녀의 말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서 씨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전략가입니다. 신중함은 필수적이죠. 서 가문이 자신의 죄에 대해 도망칠 곳을 완전히 없애야 하니까요. 그의 마지막 문장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을 정의로 포장하고 있었지만 그 의도에는 파괴적인 맹목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하윤은 그의 앞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두 개의 딜레마의 직면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그녀는 강태호에게 고용되어서 가문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이고, 둘째, 그녀는 서 가문의 몰락이 어느 정도 정당하다는 차가운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의 숨겨진 복수심이 도를 넘어서는 순간 그녀는 그의 파괴적인 계획에 동참하는 셈이 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하윤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서 가문에 대한 복수심을 느껴왔지만 그들의 파멸을 통해 강태호가 더 큰 괴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지능을 복수극의 도구가 아닌 정의의 균형을 맞추는 저울추로 사용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전략은 2배로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강태호에게 마지막 보고를 마친 후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서하윤은 자신이 강태호의 게임에서 이제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닌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도전자임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고 그녀의 내면은 새로운, 더 위험하고 고독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하윤은 다음 날 아침 강태호의 집무실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 속에는 강렬한 결의와 분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동재철 사진을 발견한 이후 밤새도록 강태호의 모든 행적을 분석했으며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적인 혼란 대신 오직 논리적인 대응 전략만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제이텍 인수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하윤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강태호의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강태호는 평소와 다른 그녀의 태도에 미세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서씨. 제이테크가 생각보다 큰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항은 미미할 것입니다. 하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의 계획이 제이테크를 인수하는 데서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서 가문의 완전한 파멸을 위한 서곡에 불과한 것인지입니다. 강 회장님은 저에게 대안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지만 당신의 진정한 동기는 과거의 복수에 있지 않습니까? 강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서하윤이 진실에 접근했음을 직감했지만
그녀가 금고까지 열어보았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여 그녀의 충성심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는 몸을 뒤로 기대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수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증오의 깊이는 집무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강동재철은 서경찬과 당신 가문의 비열한 술수에 의해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우리에게 돈뿐 아니라 명예와 생존 자체를 박탈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고용한 것은 당신의 능력이 탐나서도 있지만 당신 가문이 가장 아끼던 천재 전략가를 이용하여 그들의 몰락을 앞당기려는 조롱과도 같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서하윤은 그의 냉혹한 고백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예상했던 바였기에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빗속에서 저를 구원한 것도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도 모두 저를 당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함이었군요. 당신의 친절은 제 가문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풍자였습니다. 이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강태호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하윤 씨, 당신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문은 그들 스스로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나는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심판에 가장 필요한 증인이자 실행 도구였습니다. 당신은 서 가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나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했지 않습니까? 강태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하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에 대한 분노와 강태호에 대한 알 수 없는 애증 사이에서 깊은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이 벌인 부패와 오만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강태호의 복수심을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복수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제이테크는 서 가문의 은닉 자금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적 청산이 아닌 완전한 파괴입니다. 당신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당신의 가족을 파괴했던 서 가문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괴물이라. 강태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서하윤 씨, 당신은 여전히 대한그룹의 전략가로 남아 나의 복수 계획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경멸하는 가문의 편에 서서 나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며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하윤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가문의 편에 서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정의감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강태호의 파괴적인 복수를 돕는 것은 그녀의 양심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전략가에게 이 딜레마를 해결할 제3의 길을 찾도록 명령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편에도 서지 않겠습니다. 하윤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오직 공정함이라는 원칙에만 충성할 것입니다. 서 가문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복수심이 도를 넘어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당신 자신마저 파멸시키는 것을 저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저는 대안에 남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전략은 이제 당신의 복수를 돕는 것이 아닌 당신의 파괴적인 복수를 합리적인 정의의 심판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칼날을 통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경계를 넘어선다면 저는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입니다. 강태호는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순순히 복수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도망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감정적인 선택 대신 이성적인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서하윤의 강렬한 도덕성과 전략적인 자신감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닌 그의 게임을 함께하는, 그러나 동시에 그의 행동을 감시하는 동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서씨. 강태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고 이번 미소에는 이전의 냉혹함 대신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가문에 대한 나의 복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동맹이 아닌, 목적은 같으나 방법이 다른 위험한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서하윤은 강태호에게 자신의 새로운 입장을 선언한 후 곧바로 제이텍 인수 계획을 수정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강태호의 복수심이 너무나 강력하여 서 가문을 완전히 짓밟을 경우 대한그룹 자체에도 법적, 도덕적 타격이 가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서 가문의 부패는 응징하되 강태호가 맹목적인 복수심으로 인해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제이테크의 인수는 서 가문의 은닉 자금을 포착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제이테크를 무너뜨린 후 그와 연루된 서 가문의 모든 협력업체들까지도 파산시키려는 계획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하윤은 이 무차별적인 공격이 재계 전체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대한그룹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 찍히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윤은 강태호의 집요한 계획을 피해가기 위해 이중 전략을 세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태호의 요구대로 제이테크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녀는 서 가문의 부패를 뒷받침했던 핵심적인 내부 거래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이용하여 서 가문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고 강태호의 지나친 개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움직임은 제이텍 내부에 내부 고발자를 포섭하는 것이었습니다. 서하윤은 제이텍의 재무 담당 이사가 서경찬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모든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그 이색에 법적인 보호를 약속하며 진실을 밝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은 극도의 보안을 요했으며 서하윤은 강태호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암호화했습니다. 강태호는 서하윤이 제이텍 인수에 필요한 모든 전략 보고서를 완벽하게 제출하자 그녀가 여전히 대한에 충성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충성심이 가문에 대한 미련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하윤이 자신의 계획을 은밀히 수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강태호는 제이텍 인수에 대한 최종 보고를 들으면서 서하윤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씨, 당신의 전략은 제이테크를 인수하는 데는 성공적이지만 서 가문의 모든 기반을 흔들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가 서 가문과 연결된 모든 협력업체를 동시에 압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하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동시에 압박하는 것은 대한의 법률적 위험을 높입니다. 제이테크의 불법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 서 가문은 이 여파로 인해 나머지 협력업체들에 대한 통제력을 스스로 잃을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약점을 찌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저는 리스크가 높은 감정적인 복수 대신 완벽한 합법적 파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강태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하윤의 말을 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녀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서하윤이 가문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녀의 전략이 대한에 가져다 줄 이익이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하윤은 그녀의 계획대로 제이텍 이사를 통해 서 가문 일가의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강태회에게 직접 제출하는 대신 재계의 공신력 있는 사정기관에 익명으로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서 가문이 강태호의 손이 아닌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비밀 작업은 하윤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강태호의 복수심과 자신의 도덕적 책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태호에게 들키는 순간 자신의 목숨과 대한 내에서의 모든 지위를 잃을 수 있음을 알았기에 모든 움직임을 철저히 계산하고 감정을 배제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고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하윤은 서 가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를 담은 파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파일은 서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그들이 재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하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파일을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사정기관에 전달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강태호에게 경고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강태호에게 제이테크 인수와 관련된 보너스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 가문의 부패에 대한 가장 명확한 청산 방식이 될 것입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 메시지를 통해 강태호에게 자신이 이미 그의 복수 계획을 통제하고 있음을 은밀하게 알리고 그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복수를 돕는 것이 아닌 정의를 세우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 했습니다. 서하윤의 보너스 보고서 메시지를 받은 강태호는 즉시 그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하윤이 단순히 제이텍 인수를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복수 계획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쥐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세오 씨, 당신의 보너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태호는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서하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자세는 위압적이었지만 서하윤은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장 위험한 순간에 도달했음을 알고 있었고 오직 이성적인 판단과 철저한 논리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대한그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의 가장 큰 이익은 합법성과 정의입니다. 서하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이텍 인수는 성공했지만 당신의 계획대로서 가문과 관련된 모든 협력업체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대야 안에 불필요한 공멸의 리스크를 안겨줄 것입니다. 저는 이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하윤은 이어서 서 가문의 불법 행위가 담긴 암호화된 파일이 저장된 USB 드라이브를 강태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서 가문의 수십 년간에 걸친 모든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및 부패 거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이 증거를 적절한 사정기관에 제출한다면 서 가문은 당신의 손이 아닌 법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청산입니다. 강태호는 USB 드라이브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서하윤의 전략은 너무나 완벽해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복수심을 이용해 궁극적인 목적, 즉 서 가문의 몰락을 이루면서도 대한이 복수의 광기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복수극을 사적인 파괴에서 공적인 정의로 변질시켰습니다. 당신은 나를 통제하려 하는군요, 서하윤 씨.
강태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복수를 훼손하고 당신 가문을 나의 손으로부터 보호하려 합니다. 결국 당신은 나를 배신한 것 아닙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거리는 거의 닿을 듯 가까워졌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서하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태호의 강렬한 눈빛을 마주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 당신은 승리자 대신서 가문과 똑같은 악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파멸을 막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파멸이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가문은 법과 질서를 조롱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줄 권리가 있습니다. 강태호는 감정을 폭발시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고통과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서하윤의 전략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복수심을 법의 엄격한 틀 안에 가두는 것을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권리는 없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이미 당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그들의 오만함을 재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하윤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증거들은 당신 가족의 피해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 USB를 통해 당신의 가족에게 명예를 돌려줄지 아니면 이 증거를 묵살하고 사적인 복수를 선택하여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녀는 강태호에게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USB의 증거들을 이용하지 않고 서 가문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을 계속한다면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재계와 대중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구원자로 고용했는지 아니면 복수의 희생양으로 고용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복수는 당신 자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강태호는 서하윤의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하윤은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을 이용해 그의 복수심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합리성의 항구로 인도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복잡했지만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공정함을 원했고 강태호의 파괴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강태호는 서하윤의 통제된 분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USB 드라이브를 집어들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서하윤 씨. 당신의 지능과 윤리적 기준에 내가 패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미묘한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완성하는 것보다 서하윤을 통해 얻은 이성적 통제와 대안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서하윤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는 익명으로 사정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 가문은 대규모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와 부패가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사업은 강태호의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그들 스스로 저지른 죄의 무게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서하윤은 공정함을 실현했고 강태호는 간접적으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서 가문의 몰락은 예상보다 빠르고 철저했습니다. 서하윤이 제공한 증거들로 인해 그들의 모든 불법 행위가 드러났고 서경찬을 비롯한 주요 일가 구성원들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계 영향력은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오만함과 부패로 쌓아 올린 제국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하윤은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의도대로 정의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서하윤은 강태호의 집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 복잡한 공범이자 동시에 서로의 경계를 시험했던 라이벌 관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 있었고 그의 등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세호 씨,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대로 끝났습니다. 강태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문은 파멸했고 나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복수의 완벽한 방법을 알려주었고 동시에 내가 괴물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대한그룹의 부회장 자리를 원합니까? 그는 하윤에게 마지막으로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서하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보상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 가문의 몰락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이며 저는 그 과정에서 저의 능력과 도덕적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다해안 그룹의 권력 구조 속에 다시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자유를 원하는군요. 강태호는 돌아서서 서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혹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복수를 끝낸 자의 허무함과 서하윤이라는 예상치 못한 존재에게서 느낀 깊은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내가 얻고자 했던 것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공정함의 가치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대한그룹과의 모든 고용계약서를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당신을 대한그룹에서 놓아주겠습니다. 당신의 천재적인 지능은 더 이상 나의 복수나 나의 사업적 이익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제든 다시 대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전략을 영원히 존중할 것입니다. 서하윤은 강태호의 결정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 그리고 당신에게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미래를 보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복수심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복수의 앙금마저 씻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강태후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고 대한그룹 본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빗속에서 쫓겨나던 그날 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했고 원수에게 구원받았지만 결국은 그 원수마저 통제했던 강철 같은 내면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몇 달 후 서하윤은 서울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 작은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대한에서 얻은 경험과 서 가문의 몰락을 이끌어낸 전략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오직 윤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만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략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자신의 원칙과 정의에 따라 움직이는 독립적인 전략가였습니다. 강태호는 대한그룹을 이끌고 구시대의 재벌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서하윤과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냉철한 사업가이면서도 윤리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복합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서하윤이 강 회장의 가장 강력한 숨겨진 조언자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하윤이 이룬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배신과 원수의 구원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의 뛰어난 지능과 강렬한 도덕적 나침반을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권력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낸 인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상처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었고 결국 정의로운 결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으나 모든 것을 되찾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쟁취한 고독하고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재계에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오만한 권력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음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빛나는 지성과 정의를 따르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